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역 개발 사업, 지역 공약 사업이라는 게 주목이 됩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대목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지적한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적이 정치인들의, 특히 중앙무대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 표와 어떤 지역 혹은 뭐 노조든 뭐든 어떤 권능, 무슨 집단이든 이익 집단이든 뭐든 그 표와 거래하는 그런 데서 포퓰리즘이 나온다고 무수히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현안이란 이름 하에 혹은 지역의 개발 사업 혹은 하여튼 막 줄여서 각 지역의 현안이란 이름 하에 그게 대선 공약화될 조짐이 보이고, 결국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지역의 이권이라면 너무 차원이 낮고요. 지역의 이익 관계와 중앙 그 표에 좀 뻔히 속보이는 저급한 거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중앙 무대라는, 대통령 선거가 그렇고 지역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데 중앙 무대에 그게 이제 정치 도매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치 도매상 정치인들과 정치 사업가들과 지역 표의 거래, 그 포퓰리즘, 그게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세분화해서 본다면은 중앙 무대라는 정치 도매상들과 지자체, 지자체, 지역의회, 뭐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정치 소매상이라고 할까요? 정치 중간상해꾼, 정치 중간 거래꾼들의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소매상 혹은 정치 중간 도매꾼들이 중앙의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정치 사람과 정치하는 집단과 거래하면서 지역의 이익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선거 때 그걸 공약이라고 혹은 성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지자체의 유권자들은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도 때로는 포퓰리즘이라고 명백히 욕하면서도 내 지역에 도로가 하나 더 들어오고 공항이 들어오는 것에 만족하고 박수치고, 그런 공약은 왜 내놓지 않느냐 하는 표와 지역 이익의 그런 좀 치사한 거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결국 지역 민원이 되고 지역의 이권이 되는 사업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장미 선거라 뭐니 하자고 하는 5월 9일로 된 그 선거에 충분히 공약으로 들어갈 그런 지역 현안 발굴 사업이 되고 있고, 지역에 있던 사업도 현안이라 해가 포장이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대선 때마다 되풀이 됐던 게 원래 또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선거 기간도 짧고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 그 각 집단에다가 압력을 넣고 공약으로 일단 넣어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식이죠. 뭐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도 국가의 나라 살림, 큰 살림과 이거를 보기보다는 당장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행정수도 논란, 지금 그래서 뭐 수도 이전부터 시작됐죠. 수도 이전 행정수도 논란 그 했던 지금 세종시가 그렇게 나왔고, 또 지방의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무수한 지금 막 삽질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것에 결국은 뭐 결과입니다. 어쨌든 표 교산이 혈연 시간에 혈안이 돼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면 이제 대선 공약이 될 건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각 말이 지역 현안이지, 지자체가 제시한 그 면면들을 보면 지역의 악성 민원 같은 거 쉽게 상식적으로 하면 풀려서는 안 될 사안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지역의 단순히 발전 전략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넣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예컨대 보십시오. 울산시가 올린 거에는 조선산업을 재도전하겠다. 얘가 3천억 원 희망펀드 조성,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 13개 부분 24개 사업을 그게 요구한 게 지금 공약에 넣으라는 거. 한마디로 조선 거기에다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더 지원하라, 그런 요구죠.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또 공항 얘기 또 끄잡아 내옵니다. 관문공항이라 해가지고 공항 얘기를, 지금 그 공항도 사실 애매하게 됐습니다. 대구에 원래 공항이 있는데 그 7곳과 어디 2군데 의성 쪽에 지금 후보지 내놨는데 그걸 건설을 또 공략하라 그러고, 또 공항 얘기하면 부산이 또 빠지지 않죠. 그 김해에 확장하기로 했던 신공항,
그렇죠. 신공항 확충 그거를 조기에 해달라 또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이런 데는 거의 경쟁력 무안, 양양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공항으로 투자를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역인데 무안국제공항인가요? 무안공항을 또 확장해달라는 게 또 전라남도 요구입니다. 물론 확충 요구죠.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만들어달라. 창원시 인구가 물론 뭐 울산이나 대전하고 별 차이도 안 나지만 그렇게 따지면 창원만 하겠습니까? 또 수원도 창원보다 수원 인구가 더 많은 수원도 아마 그럴 거를 또 앞으로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창원은 광역시 요구를 또 성격해달라는 겁니다.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국회와 청와대가 와야 된다라고 이전 요구하고 있죠. 또 전남 광주 직할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산 100만 대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게 시의 그거니까 시의 힘만으로 부대끼니까 자동차 생산 100만 대 거점을 공약으로 만들어 달라. 이 뭐 다 있는 겁니다. 지자체 이런 거 많은 겁니다. 이미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 옮긴다는 건 이미 공약화 대선 공약화된 거고요. 한 군데서 또 이게 충청 표심이다 뭐다 해가 공약 만들면 또 다른 데서 또 가만히 안 있죠. 그 우리도 공약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선거 때 그렇게 대목받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지역을 볼모로 잡은 그런 게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각지 뭐 창원부터 울산, 광주, 전남, 무안, 경북도 이런 거 외에 또 어떤 사업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자체는 기회는 이때다 해서 정치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지자체 중간 소매상하고 중간 도매상 그 정도 되는 지자체의 장들 그리고 지방의회 또 여기 가속도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 살리기 이런 거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면 결국 지역 이기주의를 그 뭐랄까 국가 사업에 담고 국가 사업이 되는 순간 어떤 정당성을 또 뭐랄까 담보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전쟁터로 이 가는데 정치인들은 중심을 못 잡고 당장의 표가 아쉬우니까 또 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돼야 되겠다 싶고 아슬아슬한 사람은 뒤집어야 되겠다 해서 표로 가는 건데 뭐 이런 사례는 사실은 뭐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과거에 그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어렵게 가닥 잡혀가지고 김해공항 확충하고 뭐 대구 정리하자지만 과거 동남권이니 뭐 남동권이니 하여튼 그 신공항이 영남권 신공항이니 남북권 신공항이니 이름도 왔다 갔다 했던 그 공항이 다 그렇게 했고 세종시가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명분은 다 그럴듯합니다. 균형 발전이니 지역 수건 사업이니 뭐 온갖 명분은 그럴듯하거든. 명분 나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명분 뒤에 숨은 결국 표화하는 그런 저급한 거래 그것이 어쩌면 더 본질에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이 이제 언제까지 될지 뭐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반복되는 행위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건절할 책은 없는지 아니 건절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런 회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요건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누가 뭐래도 솔깃해지는 게 사실인데 전체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하기 힘든 거죠. 전체 유권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명백하게 포퓰리즘이다 하고 보이고 있는데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유권자 전체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봐야 표와 지역 이익의 거래가 단절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포퓰리즘은 정치인의 탓이라고 합니다. 중앙의 대선 주자들 탓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라고 하지만 지역의 탓도 있고 지역의 지자체 그 장들 지자체 의회 같은 지역의 정치 소매상들의 탓도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원지만 보면은 중앙의 정치만은 아니고 그러한 오래된 뭐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오래 있다는 게 결국 쉽게 말해서 한국적 정치의 후진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가 낙후돼 있다. 막 그런 반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표를 무기로 하면은 전부 다 대선 공약에 넣고 하는 이 정치적 압력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돼버린 대선 주자들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조장하고 그러므로 해가 대립각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표 전체를 이를테면 먹겠다는 그런 그 땅 따먹기 식의
낡은 정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어느 쪽이 먼저라 할 것 없이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후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낙후된 정치가 원인인지 뒤떨어진 유권자 의식이 원인인지 또 어느 쪽이 결과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그 여론이라는 그 구조가 포퓰리즘의 또 다른 근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걱정은 바로 대선 이후다. 선거 이후에 그 뒤처리를 또한 복지 포퓰리즘에도 한둘이 아닌데 지역 포퓰리즘까지 뒤섞여고 과연 어떻게 하려는지 또 그게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떼쓰고 하는 단체 행동과 그 압력은 어떻게 하려는지 또 그걸 안 하고 했다 할 때 선거는 선거고 공약은 공약이고 하는 정치 불신과 정치 냉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을 유발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을 하지도 말고 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함부로 약속을 유발하고 함부로 때를 쓰고 함부로 공약하고 안 돼도 좋으니 해달라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불신, 정치 냉소, 정치 희화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적 리더십의 취약점,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치가 불신받고 희화되고 냉소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면 보실까요? 3월 21일 화요일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톱은 넷마블 게임즈 5월 달에 상장한다는 게 톱을 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 13조 원 상장 잭팟을 뻗들었다. 단숨에 주식 부호 6위가 됐다 하는 건 네이버 이해진의 3배에 육박한다는 얘기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새로운 지원 모병제라는 이름이 좀 더러워서 그런데 이게 뭐 지원병제라고 봐야겠죠. 국가에 청춘 바치는 병사 월급 100만 원 주자. 사기 진작의 강군의 길. 안보는 정치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런 뭐 좋은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여기는 롯데가 법정에 나온 롯데가 재판입니다. 여기 신격호, 그 다음에 여기는 신동빈입니까? 신동빈, 여기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 다음에 여기는 서미경 신총괄회장,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각각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장기 투자의 매력, 2001년 상장 주식 다 샀다며 3.4배 벌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얘기죠. 8년 만에 검찰 포트라인에 쓴다는 기사 1면에 2단 들어가 있습니다. 2면입니다. 댐과 보, 수문을 열어서 4대강 녹조를 줄인다는 제목입니다. 국토부 4대강 연구 용역 결과 저수지 등 비축 수량을 풀어서 하천의 유속을 높이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에 기여를 했다. 본류에서 먼 물보적 지역에 용수 공급할 시스템을 추가해야 된다 해서 뭐 4대강 사업이 국토연구원 얘기로는 그렇게 나쁜 사업이 아니다. 뭐 그런 지금 기사를 연구 결과를 썼습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 인천과 김포 사이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인천의 송도 있죠. 그 국제 송도와 김포 한강이 25분 만에 된다는 거죠. 제2 순환도로 개통. 여기가 거리는 28km입니다. 가짜 뉴스 꼼짝 마라. AI 인공지능이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3면 넷마블 게임 업체 넷마블 방준혁의 성공 신화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위에 방준혁, IT 최고 부자로 떠오른 모바일 게임의 황제다라고 했네요. 남다른 초기 성과를 했다는 겁니다. 올해 매출은 3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육박할 것 같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린하군요. 넷마블 게임즈 기업가치 17조 원, 다음 달 25, 26일 청약하고 3월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최대 2조 6,600억 원 공모, 삼성생명에서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이 게임 업체 실체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스마트폰, 모바일 폰의 게임 업체인데 17조 원의 기업 가치가 있다니 놀라울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21일 검찰 출석. 검찰의 첫 질문은 최서원 아세요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뭐 실제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 박최 관계 규명이 수사의 핵심이다 이런 제목도 나왔고 청와대 경호차 타고 삼성동을 출발해서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 받을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 된다.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제 전부 다 이게 짐작한 기사들입니다. 오늘 상황을 내일 상황을 예상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했네요. 보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 지휘한 김기수 전 검찰총장 자연스러운 진술 유도하려면 최대한 예의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변호인단 검찰의 유도 질문 대응 등 최종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군복무 자긍심 갖게 하라. 21개월 썩는다고 하지 마라. 군대에서 등록금 모으고 유학점 얻게 하자. 그러나 국방개혁 큰 그림은 없는 대선 주자들. 복무 단축 등 표 나올 공약만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면 대선 주자들의 쩐의 전쟁, 사자 대결 땐 적어도 2천억 원 풀린다고 합니다. 돈 못 쓰는 정치고 돈 쓰면 잡혀가는데 왜 2천억씩이나 그래도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선관위가 후보당 선거 상한 비용 509억 9천만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적게 선다 해도 역시 많이 쓰네요. 어쨌든 1인당이라 해야 되나 한 진영당 후보당 그러니까 한 후보당 509억 9,400만 원을 책정했다. 참 이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마 국고 보조도 많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첫 월급 어디서 받았나? 문재인은 대학 강사로 첫 월급 받았고 안희정은 의원 비서를 했고요. 안철수는 의대 전임 강사였고 이재명은 12살 때 시계 공장에 있었고 홍준표는 검사로 시작했다고 되어 있네요. 관심 못 받는 한국당 경선 순회 연설 대신에 TV 토론을 검토 중이다고 썼습니다. 지지율 10%에 다가선 홍준표 많이 올랐네요. 8.3%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안희정 격차 줄어들었다는 제목도 있고요. 대선 D-49, 49일 전이네요. 문재인 전두환 표창 받았다 하는 발언 놓고 정면 충돌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황당해하는 당원이 있다. 이 얘기는 문재인이 군에 있을 때 전두환 표창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울분 풀어드리겠다. 이 또 지역 감정 건드리네요. 첫 경선 앞두고 호남구의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감정 자극 경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안철수 선거 승리 뒤에 협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손학규 DJ도 연합으로 집권했다 해서 국민의당 2차 토론회. 여기는 이제 국민의당 토론에서 누가 후보될 거냐 이러는 겁니다. 이쪽에는 바른정당에는 유승민 보수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남경필은 한국당과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2차 토론회. 곳곳에 지금 예비 예선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면 30여 개 중국 기업 제재할 카드가 있다. 미국이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30개 정도 되는 중국 기업 제재 카드를 쥐고 있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해결에 딴짓하지 말라 워싱턴 인사이드라는 겁니다. 시진핑 만난 틸런스 미 국무장관 시진핑이죠. 북핵 언급은 않고 협력을 강조했다. 비공식 회의에서는 중국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역할론을 주문하는 대신에 미국 법을 어긴 블랙리스트 기업에 붉은 폭탄 같은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우리 워싱턴 특파원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때 양자 투자협정 로드맵 나온다는 기사도 있고요. 기술 강국 꿈꾸는 중국, 로봇과 AI, 인공지능 인재 빨아들인다. 이건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사에 있습니다. 아키의 스캔들에 발목 잡힌 아베, 조기 총선 승부수 던지나 했는데 이건 뇌물 스캔들 그런 거죠. 세계 알루미늄 업계 중국 감산 논의할 협의체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 CEO 최고 경영자 연봉이 중간값이 1,150만 달러. 중간값이 1,150만 달러면 한 120억 원 되네요. 정말 참 대단한 지경입니다. 그만한 생산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틸러슨이 한 언급 중에서 한국은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엘리, 맹방, 동맹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Very important 엘리와 important 파트너의 차이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지 잘 봐야겠고요. 또 그 다음에 그 4대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토연구원에 나온 것도 잘 봐가면서 과거에 대한 논란이 저마다 미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